아버님이 뒤집어 쓰고 그게 가택수색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대한민국은 체포영장, 수색영장이 없으면 체포도 할 수 없고 수색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지나가다가 경찰이 아무 집 들어가지고 신발 신고 막 방 안을 다 들어가지고 뒤져하면 뒤져요. 100억을 안 주고 월급을 안 줘요. 식량을 안 주는데 가정집에 먹을 게 있다. 그럼 너 이 새끼야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겠어요? 저 아파트에서 가져왔지. 그러면 범죄예요. 그러면 잡아가는 거죠. 힘이 있으면 턴으로 나다를 쌓아놓고도 잡히질 않아요. 잡혀서도 경찰한테 뇌물 주면 살아남는데 저희 집은 어렵다 보니까 10,000원 양이 안 나왔지만 저기 걸려가지고 아버님께서 저러서 갔다 와서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탈북을 했는데 탈북민 중에는 위장 탈북자 이런 간첩 비슷한 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그렇죠. 자들이 우리 정보를 넘겨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짜 탈북자, 위장 탈북자들이 보내준 자료를 보이원 애들이 접수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끌어다 6개월 고문하다가 돌아가시고 와, 정말 저희 어머니는 식물인간. 식물인간으로 개설은 돼가지고. 또 받아내야 되고 밥도 자기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머니는 지금 그러면 살아있을 확률이 1%도 안 남은 거죠. 아버지 돌아가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소식을 통해서 온 사람 통해서 알았어요? 전화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브루크라는 게 다 있습니다. 브로커에 네. 그래서 브루크들 가동해가지고 알아봤는데 그분들이 전달해 주는 거죠. 전화 통화한 적은 없네 그러면.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런 위장 탈북자들, 가짜 탈북자들 이런 주제로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너무 부모님 생각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하는 소리가 나는 대한민국에 가면 북한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 나는 남조선에 가면 기자회견을 해버릴 거야. 왜? 이런 체제, 이런 간부들한테 내가 너무나도 당한 게 많기 때문에 가면 확실하게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너무 이 백성들을 굶어 죽는 현실을 남조선 가서 알리겠다. 이게 엄마가 부탁하더라고요. 절대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 친척들은 다 멸살되지 않겠냐? 3대 멸족되지 않냐? 하니까 제발 숨어 살아라.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숨어 살았어요. 살았는데 아버지, 엄마가 잘못됐다. 이런 소식을 듣니까 안 되겠다.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버지, 엄마를 그 죽인 자들을 어떻게 돼요?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북한에 있는 실상 그대로 말하는 게 어쩌면 복수가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때 간첩을 안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충주 간첩단, 뭐 제주 간첩단, 뭐 이러면서 지금 간첩단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대한민국 국민만 간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간첩들이 북한에서 파견한다면 공작금을 받으면서 숨어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일 좋은 노트가 뭡니까? 탈북민 속에 탈북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간첩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숨어 살잖아요.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탈북민 후배들 오면 밥 사주고 용돈 주면서 너 어디서 왔어? 너 대학에 어디 갈 거야? 너 아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밥 사주고 5만 원, 10만 원 용돈 지어주면 막 눈물 쏟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식들이 다 이렇게 정보를 빼내가지고 탈북 선배로서 탈북 후배들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보위원들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탈북민이 탈북민을 잡는 이 무서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탈북민 단체장들은 뭐라고 하냐면 탈북민과 싸움, 탈북민이 탈북민을 해치는 행위는 자기는 나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단체 일을 그만둬야죠. 탈북민 인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단체라는 게. 그렇죠. 근데 탈북민들이 실제로 피해보고 있는데 같은 탈북민이라고 해서 봐줘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간첩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봐줘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뭐 누구를 살인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같은 국민인데 봐줘야 됩니까? 봐주면 안 되죠. 아니죠. 같은 탈북민끼리도 우리의 자료를 넘기면 그게 바로 간첩이고. 그렇죠. 네? 우리를 후배들한테 사기쳐서 북한에 보내주는 그 브로커 비용을 떼먹는
이런 자들은 또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죠. 처벌 줘야죠. 그렇죠. 무슨 같은 탈북민이라고 그렇죠. 봐주니까. 아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안 바라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저도 제 나름대로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대한민국에 와서 사기도 당하고 제가 부모님을 모시려고 2천만 원 아. 그렇게 굶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한 돈을 탈북 목사 김 씨한테 지금 다 털렸거든요. 그래서 법정 소송이 아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마음고생 많이 했네. 저를 중국에 구출하러 왔다는 호씨 이 자식이 자기 애비가 저 북한 함경북도 청주시 안암구 보위부장이래요. 이런 자식의 자식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대한민국 원 탈북민들을 계속 북한에 정보를 남겨주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은 뭐하고 있는지 저는 참 안타까워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우,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그러면은, 잠깐 맥주 좀 주세요. 여기 맥주 좀 주세요. 맥주. 배가 고프면서 좀 먹으면서. 아우, 너무. 아우, 나는 지금 그 얘기 듣고, 탈북 브로커들한테 이렇게, 자기 가족들 이제 들어올려다가 그거 엄청 피 같은 돈인데, 난 그런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조회한대는 2천만 원이지만 그쵸. 조회한대는 인생의 전부나 갖고 그렇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예. 와. 자, 그 돈이면 부모님들을 구출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예. 근데 지금이 와서 부모님들이 다 학살된 마당에 제가 200억이 있다, 2천억이 있다.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탈북민, 위장 탈북자, 탈북민 지망해서 사기치고 예. 이런 자들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그럼요. 알아봐야 된다고 와. 생각합니다. 너무 속상하다.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와, 진짜 제가 지금은 좀 강해져가지고 강해져야죠. 눈물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강해져야죠. 제가 처음에는 아버님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한 3개월은 눈물로 지냈죠. 어디 가서 그렇죠. 수련도 못하고. 그렇죠. 오죽하겠어요. 자, 아우, 너무 속상하겠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부모님한테 어릴 때 사랑 많이 받고 컸죠, 사랑. 부모님이 엄청 아꼈죠. 장남이고 또 그래가지고. 그쵸. 부모님이 얼마나 아꼈겠어요. 저는 사랑도 많이 받고 네. 또 사랑의 매도 많이 맞았고 그거는 뭐 진짜 사랑이면 당연한 거고. 강하게 키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보면 네. 뭐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사랑의 매, 네. 또 훈육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 잘 되라고 매질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부모가 욕도 못하고 매질도 못한다. 그러면 애들이 커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면 부모의 교육을 안 받고 부모님의 그 중심을 이어받지 않으면 그렇죠. 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죠. 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잘 되라고 교양을 하지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마약하라. 제가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컸기 때문에 부모님을 더 생각해주고 이런 게 마음에 원래 그래요. 많이 사랑받으면은 더 생각나고 오히려 모질게 사랑을 못 받았으면은 덜 생각날 텐데 뭐 진짜 버렸다든가 뭐 이러면은 왜 날 버렸어 이런 악한 감정도 막 생기고 이러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북에서는 이 모든 존칭어, 감사 표현은 다 김씨 부자, 이 독재자들한테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향 떠날 적에 아버지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왔다는 게 진짜 일생 한이 됩니다. 다시는 만날 수는 없지만은 한마디 남기고 왔으면 그래도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셔도 좀 어지간히 마음이 내려가지 않을까. 마지막에 어떠셨어요? 부모님하고 이제 헤어져서 처음 마지막 볼 때가 부모님하고 북한에서 네.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지금 그 전에 북한에 있을 때 부모님하고 마지막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어떤 대화 제가 같은 거.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가가지고 네. 아무튼 작가분들이 좀 미팅을 합니다. 미팅하고 그렇죠, 미팅하죠. 시청률 나오게 하려니까 네.
좀 쇼를 하게끔 합니다. 근데 사실이 당연하죠, 20%다면 좀 보태가지고 80% 정도는 그렇죠. 그건 보태가지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는. 방송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네.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강하게 요구 조건을 들이댔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면은 당신들이 쓰는 대본이나 덜덜덜 해서 할 거 같으면 나 방송 출연 안 하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그런 조건 하에 방송을 출연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그때 제가 출연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어쨌거나 운 좋게도 4.5%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작가분들이 목표가 3%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보면 2.2%, 2.5%가 평균 키거든요. 근데 3% 목표인데 제가 출연하면서 4.5%까지 올라갔었어요. 어찌 보면 운이 따랐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에 기초해서 엄마하고 헤어지던 그 눈물 나는 이야기도 친절하게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죽어도 뭐 지옥에서 사라지지 않겠죠. 그렇죠. 힘들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어머니 부모님하고 마지막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김 교수님, 네. 제가 보면 유튜브 해보니까 네.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제목이자 주제 아닙니까? 네. 주제가 팩트니까 그 제목을 잘 달아야 밑에 내용이 지금 선생님 이야기는 쭉 지금 이어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금역에 대해서는 김금역에 대해서 여기만 하고 끝나고 원래 맞아요, 그래. 끝나고 자르려고 이제 내가. 근데 잘라도 제가 주제 넘게 감히 저 잘 몰라. 저는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유튜브 잘하더라고 뭐 방송. 그런 데면 저도 정윤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정윤아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게스트로 출연하고 작가 한 명, 촬영가 한 명, 네. 월급 주면서 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편집도 해주고, 뭐 촬영도 해주고, 수행지사도 해주고, 그렇죠. 경호원도 내고, 네.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정윤아는 옷을 몇 개 가지고 다닙니다. 네. 옷을 몇 개 가지고 다녀가지고, 하나 찍고는 옷을 갈아입고 또 다른 옷.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또 다른 편이거나 한 게 성공감이 오는데, 한 옷 입고 한 장소에서 계속 하다 보면, 맞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하고, 저만 찍잖아요, 지금? 원래는 저만 찍는 게 아니고, 둘이가 돼야 하는 거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팩트 있게 하니까 영상을 너무 길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 보면 주로 몇 분짜리죠? 24분. 그렇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짧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영상이 7, 8분짜리가 괜찮은데, 8분만 지나가면 또 그 돈 들어오는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분 초과해서 15분 이내로 해서 찍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막 25분짜리 그렇게 길게 잡으면 사람들이 보다가 나가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8분부터 10분짜리가 완전히 좋고, 저건 좀 벗어나겠다면, 8분부터 15분 사이. 너무 짧게 잡으면 수익률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15분 이내로 잡는 게, 그 철칙입니다. 그 다음에, 도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주제를 바꿔가지고, 탈북하게 된 동기. 그렇죠. 그 다음에 탈북하면서 겪은 스토리. 네. 대한민국 와보니까, 이건 뭐, 처음에 놀라는 좀 느낌죠. 근데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탈북민들하고 다 엮여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네. 과연 이 사람은 저 탈북민하고 네.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까? 이 선생님, 제가 이 영상들 보시게 되면, 뭐, 이 사람의 탈북 스토리, 또 이 사람의 탈북 스토리. 하긴, 사람만 바뀔 뿐이지, 네? 내용이 겹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특이한 거 네. 이렇게 찝어가지고 팩트. 좀 틀게 해서, 북한에서 뭐, 간방에 갔다면 간방에 갔던 이야기, 아니면 뭐, 탈북하다가 무슨, 여기 이홈천만한 돌발 상황,
아니면 뭐 중국에서 뭐 돌발 상황,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돌발 상황. 대한민국에서는 돈 모르니까 뭐 사람을 pis다든가 아니면 뭐 돈이 없이 먹고 도망가다가 생겨보니까 아 이거 북한이 아니지 이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게. 제가 보면 이 국제결혼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탈북민들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저 일자리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구했는가. 그러면 구할 때에 막 몰라서 헤매야 되는 그 스토리들 있죠. 그러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분은 다른 사람들 하는 거하고 틀리네. 탈북민 유튜브가 제가 할 때만 해도 30명이 됐는데 많죠. 지금은 300명도 넘어요. 엄청 많아요. 예. 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 눈 가릴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거야. 그 제가 보면 얘네들보다 조금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도 이렇게 찍는 거하고 이렇게 찍는 거하고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와, 대박이다. 많이 그런 걸 많이 배웠구나.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갖다가, 여자친구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또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친구분하고 아마 완전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지금 어디 살아요? 그럼 여기 살 때 혼자 살아요, 지금? 저는 지금 평택에 살거든요. 평택 혼자 살아요? 아니면 뭐 혼자 살죠. 여기 평택. 동생이 살고 있고, 여기 동생이고? 네, 저는 평택에서 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고 하고 있어요. 하면 이런 걸 가지고 주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보시면 한 번 만나가지고 분량을 많이 뽑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선생님 영상 보면 뭐 100회 뭐 많아서 맞아요. 200회, 네, 300회, 맞아요. 50회 그렇게 뽑지 마시고 이 사람아 한 번 만나서 담은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과연 조회수가 1만에 넘어갈 수 있을까? 10만에 올까? 그래서 시청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 내가 궁금하다 그래서 시청자들도 궁금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삼성반도체 가서 일한다. 그러면 이런 걸 유튜브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하나를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탈북민들이 삼성반도체 그 어떻게 알고 가는가 정보는. 그다음에 가서 일해보니까 왕따나 폭행이나 없는가. 그다음에 그 북에서는 돈을 안 주잖아요. 공산국가에서는 돈 안 주는데 거기 가서 일해보니까 돈을 받냐, 제바로 받냐. 진짜 받아보니까 실감이 되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시청자들이 색다르구나. 그래서 다 똑같고 똑같으니까 이제는 조회수들이 안 나와요. 근데 그분들보다도 조금 방향을 딱 바꿔서 제가 이만갑 출연하면서 주제는 그래도 작가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이만갑이란 20년 동안 세월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 사람만 바뀔 뿐이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농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북한은 농업 국가예요. 그렇죠. 농사 이야기, 농민들의 삶 이야기 그걸 다르지 않거든요. 탈북 이야기는 수없이 많아요. 하고 지금 북한에서 수없이 굶어 죽어요. 김정은이가 오죽하면 신년사에서 올해를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도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쓰는 분들도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북한학 그런 논문을 쓰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농업국가인데 농사에 대해서 쓰는 게 부족하더라 하고 신년사 보고서 쓴대요. 김정은이 신년사 보고 논문을 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우리처럼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었어. 근데 저는 좀 다른 소리를 잘합니다. 이게 근데 아버지가 그 최대 교람인데 아주 완전히 그 북한에서 남한 오신 분들 중에 거의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왕년에 미국가 사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가 살았어요. 왜냐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그렇듯이 진짜 그 무수히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팩트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지금 이제
지금 내 유튜브도 다 봤어요. 근데 봤는데 너무 그 잘 찍었고 화면도 좋고 너무 이렇게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해보니까 네. 다른 탈북민 여성분들은 주로 중국에서 어릴 적에 뭐